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한 보도 행태가 나타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MBC를 비롯해서 방송사 그리고 뭐 연합 그 장기간의 사상 최장기간의 파업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느냐, 그런 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MBC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파업을 2012년에 한 6개월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 파업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기자만 뭐 시용인의 경력인회에서 새로 충원을 한 기자가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메인 뉴스 데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뛰는 기자가요, 실질적으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60명 가까운 인력이 새로 들어와서 이 인력들이 이 취재 현장에 전부 다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그럼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인력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 인력들은 취재 일선에서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전부 다 빼가지고 뭐 그전에는 용인 드라미아 개발단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드라마 세트장 관리시키고, 상암동에 뭐 신사옥 저희가 건설해서 곧 이주를 할 텐데 그 신사옥 건설단에 가서 뭐 그 건설 관리하라고 보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있는 기자들을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법원에 이건 부당 인사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결국 이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져가지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 기자들 같은 경우 다시 이제 보도 파트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뽑힌 게 기자로 뽑혔기 때문에 보도 부문에서 일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도 부문으로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냈느냐? 보도 부문에 원래 보도 전략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장과 차장 두 사람 정도만 다 있고요. 나머지 인력이 원래 없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보도본부장 직속으로 부장, 차장 두 사람이서 뭐 보도와 관련된 앞으로 보도 미래에 어떤 식으로 뭐 방향을 바꿔나갈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그런 약간 한직 비슷한 데거든요. 이 보도 전략부에 나머지 돌아온 인력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가 뭐 보통 한 30-40명 되고 그리고 뭐 또 저 스포츠부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인력들 나머지 보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실질적인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부서에는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서에는 전부 다 새로 뽑은 인력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 뽑은 인력들이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지원을 할 때 지원 조건에 보면은 뭐 방송부문 관련된 데서 2년 이상 일을 해야만 경력 기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이거 보도 부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예를 들어 TBS 같은데 교통방송이 있죠. 물론 거기에도 보도 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런 데서 한 1년 반 있던 사람들, 혹은 아리랑 TV에 있던 사람들, 환경 와우 TV에서 앵커를 했던 분들, 그리고 종편에 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쭉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떤 기자로서 어떤 평소 좀 훈련이 되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라면 그나마 뉴스가 원활하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기자로서의 훈련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회사에 있는 후배들이 이제 소위 데스크로 앉아서 기자들이 1차 원고를 써오면은 데스크가 그 기사를 보고서 수정을 하고 고쳐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출고를 해서 뉴스에 내보내는데 이제 데스크는 또 이 기존 인력들을 일부 데려다 놓고 씁니다. 근데 이 데스크들의 하소연이요, 새로운 경력 기자들이 가져온 기사를 보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날씨와 관련된 기사를 경력 기자에게 가서 리포트를 제작을 해와라 라고 내보냈더니 그 친구가 그날 기사를 굉장히 잘 써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친구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나갔던 기사를 뉴스데스크에 나갔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요. 현장까지 똑같이 광장시장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 하나만 딱 바꿨답니다. 화창한 날씨 이랬는데 원래 기사가 맑은 날씨로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참 기겁을 냈다는 이게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기자로 앉혀놓으니까요. 당연히 그 기본적인 어떤 기사의 품질, 뉴스의 품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공정방송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요, 사치입니다. 일단 기사를 쓰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 중립적인 무슨 태도를 논하는 것 자체는 이건 지금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MBC 상황입니다. 이게 그 하나의 상황이고 또 하나의 상황이 그 방송이 장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얘기를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 뭐 부장이 된다든지 뭐 특파원이 된다든지 앵커가 되려고 한다면 정치권을 통해서 로비를 했습니다. 자기 사장한테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전 군사정부 시절에 가장 막강했던 MBC의 기자는 누구였냐라면은 정치부장 내지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출입기자가 청와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정치부장의 명을 받아서 그쪽과 모든 거래를 해서 사실상 회사 인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출입기자와 정치부장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사내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그렇게까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심지어 부장이 되려고 해도 MBC 사내에서 그 MBC 사장 선임권을 쥐고 있는 박문진 이사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장은 차치하고요. 지금 현재 보도국장조차도 사실은 박문진 이사들이 지금 현 사장에게 이 사람을 보도국장으로 앉혀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도국장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국장이 아니라 부장들까지도 이제 MBC 내에서 되려고 하면은 사내에서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뭘 잘해서 뭔가를 성과를 보여서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박문진 이사들에게 가서 로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회사가 언론사라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지금 굴러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입니다. 뭐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일단 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날 기사를 굉장히 잘 써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친구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나갔던 기사를 뉴스데스크에 나갔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요. 현장까지 똑같이 광장시장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 하나만 딱 바꿨답니다. 화창한 날씨 이랬는데 원래 기사가 맑은 날씨로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참 기겁을 냈다는 이게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기자로 앉혀놓으니까요. 당연히 그 기본적인 어떤 기사의 품질, 뉴스의 품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공정방송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요, 사치입니다. 일단 기사를 쓰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 중립적인 무슨 태도를 논하는 것 자체는 이건 지금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MBC 상황입니다. 이게 그 하나의 상황이고 또 하나의 상황이 그 방송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한 보도 행태가 나타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MBC를 비롯해서 방송사 그리고 뭐 연합뉴스 그 장기간의 사상 최장기간의 파업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느냐 그런 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MBC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파업을 2012년에 한 6개월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 파업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기자만 그 뭐 시용인의 병력인에 해서 새로 충원을 한 기자가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메인 뉴스 데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뛰는 기자가요, 실질적으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60명 가까운 인력이 새로 들어와서 이 인력들이 이 취재 현장에 전부 다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그럼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인력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 인력들은 취재 일선에서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전부 다 빼가지고 뭐 그전에는 용인 드라미아 개발단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드라마 세트장 관리시키고
상암동에 뭐 신사옥 저희가 건설해서 곧 이주를 할 텐데 그 신사옥 건설단에 가서 뭐 그 건설 관리하라고 보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있는 기자들을 그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법원에 이건 그 부당 그 인사다라고 해서 그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결국 이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 기자들 같은 경우 다시 이제 보도 파트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뽑힌 게 기자로 뽑혔기 때문에 보도 부문에서 일을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도 부문으로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냈느냐? 보도 부문에 원래 보도 전략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장과 차장 두 사람 정도만 가 있고요. 나머지 인력이 원래 없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보도본부장 직속으로 그 부장, 차장 두 사람이서 뭐 보도와 관련된 앞으로 보도 그 미래에 어떤 식으로 뭐 방향을 바꿔나갈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분들, 그리고 종편에 또 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쭉쭉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어떤 기자로서 어떤 평소 좀 훈련이 되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라면 그나마 뉴스가 뭐 원활하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어떤 기자로서의 훈련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회사에 있는 후배들이 이제 소위 데스크로 앉아서 기자들이 1차 원고를 써오면은 데스크가 기사를 보고서 수정을 하고 고쳐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출고를 해서 뉴스에 내보내는데 이제 데스크는 또 이 기존 인력들을 일부 데려다 놓고 씁니다. 근데 이 데스크들의 하소연이요. 새로운 경력 기자들이 가져온 기사를 보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날씨와 관련된 기사를 그 경력 기자에게 가서 리포트를 제작을 해와라 라고 내보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약간 한직 비슷한 데거든요. 이 보도 전략부에 나머지 그 돌아온 인력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가 뭐 보통 한 3, 40명 되고 그리고 뭐 또 저 스포츠부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인력들 나머지 보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실질적인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부서에는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서에는 전부 다 새로 뽑은 인력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 뽑은 인력들이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그 지원을 할 때 지원 조건에 보면은 뭐 방송부문 관련된 데서 2년 이상 일을 해야만 경력 기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이거 보도 부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예를 들어 TBS 같은데 교통방송이 있죠. 물론 거기에도 보도 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런 데서 한 1년 반 있던 사람들, 혹은 아리랑 TV에 있던 사람들, 환경 와우 TV에서 앵커를 했던 분.